평소에 안 그러시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조절 장애 되시는 분들 계시죠. 1차선에서 정속주행하고 있는 차 보면은 막 화가 치밀고, 깜빡이 없이 들어오는 차 보면은 막 하이라이트 번쩍번쩍 쏘고, 한 번씩 창문 열어. 아이씨! 이게 또 앉아서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화날 일도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저는 사실 평소에는 배려를 좀 잘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제 아내 핸드폰에는 제가 배쩌남이라고 써있는 정도니까. 배려 쩌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아내뿐 아니고 가급적이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잘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그게 편해. 그런데 이상하죠? 왜 평소에 주변 사람들한테 배려 쩔다가 운전할 때는 배려는커녕 그렇게까지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걸까요? 제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면은 이거를 일종의 무기장착처럼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막 솟구치는 거라고. 나도 그건가 싶고,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인가? 남들 앞에선 착한 척 하다가 뭔가 만만한 상대, 뭔가 내가 무기를 갖췄을 때 나타난 상대한테 화풀이 하는 그런 약간 강약 느낌? 그러면서 또 막 그 와중에 자책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제 지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제 무의식을 마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문제도 이게 단순히 그냥 인성 문제가 아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알게 됐죠. 사람이 화가 난다라는 거는 외부의 자극이 감정의 트리거를 건드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운전할 때가 아니더라도 유독 나를 폭발하게 만드는 일종의 발작 버튼 같은 것들 하나씩은 다 있으시지 않으세요? 무의식의 퓨즈가 확 나가는 그런 느낌? 야, 없으신 분 오라이.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만든 소름 돋는 무의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제가 최근에 급발진하는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좀 창피한 일화인데 한번 얘기해봐 드릴게요. 제 동생 식구들이랑 같이 외식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랑 제 아들, 그리고 동생 부부와 두 조카, 성인 넷에 초딩 하나, 미취학 아동 둘, 총 7명이죠. 제법 유명한 칼제비집을 갔는데 저희 계획은 이랬어요. 칼제비는 4개 시키고 애들 죽 하나씩 시키고 전 2개 시키고 이렇게 해서 좀 푸짐하게 먹자. 근데 주문할 때 이제 사건이 발생했어요. 칼제비를 4인분 시키려고 하니까 주문받는 아주머니가 5인분을 시켜야 된대. 그래서 저희는 사이드 시키려고 한다. 애들 죽도 시키고. 그랬더니 아니래. 무조건 칼제비를 5인분은 시키셔야 된대. 사이드 상관없고 칼제비가 무조건 5인분. 그래서 이제 그냥 칼제비 5개 시키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저만 빼고. 저는 이 상황이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직 퓨즈는 안 나갔는데 그냥 좀 빈정이 상하는 거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어른은 칼제비 4개 시키고 애들은 죽 한 그릇씩 먹고 거기에다가 파전도 2개를 시킬 건데 굳이 무조건 칼제비 5개라는 게 너무 화가 나. 아니 왜 내 주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심지어 적게 시키는 게 아닌데. 근데 제가 더 열받았던 게 적어도 5인분이라고 했던 이 포인트인데 성인 4셋, 어린이가 셋. 그런데 5인분이라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고. 메뉴판을 제가 그래서 그런 기준이 써있나 봤어요. 1인 1메뉴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면 칼제비를 7개 시켜라 이렇게 하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대충 보니까 초등학생까지는 1인 1메뉴 시키라는 건가? 미취학 아동은 봐주겠다는 거야 뭐야?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거죠. 그 7명 중에 나만. 이 분위기 뭐야, 나만 쓰레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망치기 싫으니까 웃으면서 그냥 넘겼어요. 면 좋았겠는데 한번 승질대로 가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참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아주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왜 5인분이에요? 어른이 4셋, 애들 3인데 5인분 왜?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약간 당황해. 그러면서 그냥 5인분은 시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니까 저는 승질대로 가보자 이렇게 이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어물쩍 넘어가기가 싫은 거야.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아주머니가 뭔데 나를 통제하려 들어. 그래서 1인 1메뉴의 기준은 뭐냐, 나이 기준 같은 게 있냐, 기준이 도대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이제 제 맞은편에 마주 앉아있던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눈을 질끈 감으면서 그만해. 그래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렸죠. 아내의 표정 보고 내 안에 흑염룡이 도망갔어. 아주머니가 나를 통제하려 드니까 화가 나는데 아내의 통제에 다시 온순한 양,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 지금도 이렇게 집에서 순종적으로 빨래를 개고 있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원래 기존에 저 같으면 이때부터 자책했을 것 같아요. 야, 식당 직원한테 너는 진짜 목대 쳐먹었다. 너 아니어도 저 아주머니 지금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그냥 대충 5인분 먹고 가면 되지. 그걸 굳이 4인분으로 우려가지고 시켰으면 아주 기분 째지고 좋았겠다. 진짜 한심하다. 스스로 한심하다 그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마침 지난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더 이상 스스로 한심해하지 않겠다, 남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아야겠다, 이게 나니까 This is me 이렇게 마음 먹었을 즈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에 억누르지 않고 승질대로 한번 가볼까 싶기도 했던 거고, 아내가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그제서 상황을 종료시키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생겨먹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스스로와의 대화가 시작된 거야, 속으로. 야, 너 왜 이렇게까지 급발진하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억울해 그게?
생각해봤는데 메뉴를 주문하려는데 뭔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내 자유를 박탈하려는 게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너무 화가 나. 나는 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게 너무 싫은가 봐. 왜 그러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평생 어머니한테 내 자유를 박탈당했구나. 정확하게 말하면 어머니가 박탈한 건 아니지만 셀프로 박탈당했던 거죠. 어머니의 요구에 거절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하는 한심한 아들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매번 거절 못하고 그냥 따르는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는 아내한테 자유를 박탈당한 거죠. 한심한 남편이 되면 안 되니까. 아내가 뭐라고 하든 거절 못하고 그냥 따르는 거야. 뭘 요구해도 그냥 따라야 돼. 그렇게 어머니 뭐 아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요구에 노를 못하고 억누르는 거죠. 나는 배려 쩌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내 자유의지를 박탈하려고 할 때 지금껏 여기 이제 억눌려 있던 게 이때다 싶어서 터져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다 들어맞는 것 같은 거예요. 들어보세요. 나랑 이제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면 내가 거절을 잘 못하는데 내가 잃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그게 더 심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좀 무리할 수 있는 요구, 내가 싫은 요구라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요구를 내가 거절했다가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미움받게 될까봐? 관계가 망가질까봐? 이게 내가 이렇게 의식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요청에 즉각적으로 그냥 수용하게끔 패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나 아내의 요구에는 무조건이야. 그냥 전적으로 수용하는 하나의 패턴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내가 절대 잃지 않고 싶은 사람, 나한텐 절대 강자니까. 근데 이게 그들이 하라는 거를 내가 할 때 이게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패턴상 무의식적으로 그냥 따르는 거지. 이걸 할 때 뭔가 마음이 억눌려 있는 거야. 이게 내 속에 있는 압력솥의 기압을 높이는 거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압력솥이 다시 볼 일 없는 식당 아줌마, 다른 차 운전자, 관계를 끊어질 걱정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타인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동안 눌려왔던 모든 압력이 여기에 펑! 엄한 데 가서 뺨 맞고 엄한 데 와서 화풀이하는 격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적 분노 조절 장애가 맞지. 평소에 주변 사람들이랑 있을 때 억눌리다가 엄한 데 가서 터지는 거였어. 이게 되게 명확해지더라고요. 좀 공감이 가시나요? 제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게 된 사건이 또 바로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 칼제비 사건이 있던 직전 일요일이었어요. 가족들이랑 이제 교회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주차를 할 때 안내받았던 위치가 예배 끝나면 바로 빼줘야 되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애당초 주차를 할 때 차에서 내리면서 아내한테 이따 끝나면 나 혼자 가서 차 뺄게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막상 예배 끝나고 차로 가려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저한테 딱 한마디 그냥 같이 가자 라고 했어요. 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바로 순종했죠.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일단 뛰어다니고 있는 아들을 붙잡아다가 점퍼 입히고 양말 신기고 신발 신기고 그 와중에 아들은 더 놀겠다고 버둥거리고 있고 겨우겨우 신겨서 유모차로 끌고 왔는데 여기서 이걸 타니 마니 신랑이 버리고 결국 태워가지고 엘리베이터 앞에 갔는데 계속해서 만차야. 결국 엘리베이터 타고 나왔는데 유모차 밀고 가는데 그 좁은 인도에서 앞에 가는 사람은 또 느려 터졌고 내 속도 터지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내가 같이 가 한마디 한 이후로 차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몇 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1년의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 가슴 안에 있는 압력솥이 진짜 터질 것처럼 으악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걸 딱 알아차렸어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까지 화가 나나. 그렇잖아요. 차 좀 늦게 뺀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누구한테 뭐 전화 와서 빼달라고 막 이렇게 한 상황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왜 그렇게까지 차에 오는 동안 동동거리면서 화가 났을까. 그게 문제더라고요. 아내가 나한테 그냥 같이 가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아니야 내가 먼저 가서 빼고 있을게 천천히 나와 했으면 될 것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러자고 반응해놓고 아 이거 보라고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로는 또 못하고 마음속에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내 분노의 압력을 높였던 거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는 내 자유의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수용하기로 했으면 진짜 동의하고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아니야 내 생각대로 할게 하고 그냥 하던가. 그런데 하기 싫으면서 관계를 생각해서 그냥 억지로 수용했구나.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난 이제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난 내가 한심하지 않으니까. 이게 나니까. This is me. 엄청나게 큰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화내고 그런 걸로 화내는 내 자신이 또 한심했을 텐데 이제는 화가 나는 게 느껴질 때 내가 좀 왜 화가 나지? 감정을 인지하고 그 이유를 살필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가 나를 한심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밀어내고 나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을 멈추고 그제야 제 마음에 이는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감정의 파도를 억누르려고 할 때는 파도가 이렇게 억눌려서 점점 커지다가 그게 나를 결국 덮쳤는데 그냥 일어나는 감정을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이 일어난 파도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냐 하면서 그냥 지나갈 때까지 보는 여유가 좀 생겼달까.
저의 경우 내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사건이 제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트리거였는데, 그 트리거가 딱 당겨졌을 때 그 감정을 분출하는 게 아니라, 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막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가 나네? 이러면서 내 패턴을 알게 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그 반응, 그 패턴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로소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는 대로 생각하고 싶으세요? 생각하는 대로 살고 싶으세요? 실제로 저는 오늘도 운전 중에 너그러워진 저를 발견했어요. 운전하는데 앞에 막 차가 끼는데 여기 끼시려고요? 뭐 깜빡이는 좀 끼고 끼시지. 들어 이런 느낌? 뭐 제가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수영하고 집에 가는데 1초 늦는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진짜 실화, 변해, 무의식에 휩쓸려 살던 제 삶이 의식적으로 생각한 대로 선택하는 삶으로 바뀌면 그때부터 삶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내 선택을 존중함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진짜 나다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의식적으로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비로소 나다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뭐 나답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이렇게 영상 하나 보고 이론적으로 좀 알았다고 해서 현실에서 바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현실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거를 머리로만 안 지 한참 됐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의 트리거를 만났을 때 그때는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오늘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함김 시키고 나서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왜 거기서 그렇게까지 화가 났는지를. 그렇게 조금씩 선택을 바꿔볼 수 있게 되고 삶을 조금씩 바꿔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나다운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다 보면 또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가장의 무게, 아들이 딸린 내 삶의 무게, 내가 지금 하려는 이 일이 고정수입이 얼마가 될지, 돈이 벌릴지 안 될지 모르는데 그런 걸 지금 시작하겠다고? 이런 삶의 현실적인 문제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리기도 했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네가 가장인데 매달 고정수입을 벌어와야지 라고 하는 제 아내의 요구, 뭐 너무 당연한 요구죠. 그런데 그 요구가 너무 당연하니까 나는 순종하고 그렇게 살기로 하면은 앞으로 제 삶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가장으로서 직면해야 했던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그 앞에서의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다시 컨텐츠로 이렇게 만나게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치욕, 그럼에도 나다운 길을 가기로 선택한 이 용기,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게 매 순간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쉬운 길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삶이 잠재된 나를 꺼내고 자아를 실현하는 삶이라고 믿고 행복 위에 성공을 쌓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차별화된 경쟁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